광주의 코로나19 확산세가 예사롭지 않습니다. 목포에서도 확진자가 또 한 명 발생하면서 전남 동부 지역도 초비상 상태입니다.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지역 어선업계의 인력 공백이 최악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외국인 선원 일손 찾기가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일단 구속은 면하게 됐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뭔 말? 오늘 영장 실질 심사에서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고 봤습니다. 전라남도 의회가 후반기 일정을 시작하자마자 감정적 대립이 심각합니다.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 2명, 또 기타 상임위원장을 다 몰아놨어요. 이걸 합당한 겁니까?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오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1일 수요일 밤 여수MBC 뉴스데스크 시작합니다. 광주 전남권의 코로나19 확진자들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지난 닷새 동안 확진된 사람들이 광주 지역만 38명에 이르고 있고 목포에서도 확진자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네, 인접한 우리 지역도 초긴장 상태에서 감염자 발생 추이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첫 뉴스입니다. 광주에서는 매일같이 코로나 확진자가 쏟아지고 있습니다. 어제 12명, 오늘 15명 등 지난 27일 이후 닷새간 발생한 광주 지역의 확진자는 38명에 이릅니다. 호남권 등 비수도권으로 감염이 확산되는 경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적 확산이 계속되고 있어 자칫 유행이 커질 위험성이 지속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주말과 휴일에는 주로 사찰과 방문 판매 오피스텔에 집중됐는데 지금은 병원과 노인 요양시설로 확대됐습니다. 확진자들 상당수가 60대 이상의 노인들이고 고위험 밀집 시설이라는 점이 우려를 키우고 있습니다. 광주시는 광륵사와 금양 오피스텔을 비롯해 광주 사랑의 교회와 아가페 요양시설 등에 대해 각각 폐쇄와 격리 조치를 하는 한편 추가 감염자가 없는지 역학조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접촉자에 대한 검사 결과 나오는 거에 따라서 이제 병원 전체로 확대할 것인지 아니면 그쪽만 격리해서 할 것인지를 판정을 할 예정입니다.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이들과 만난 접촉자들도 급증하면서 광주시 보건환경연구원 등 보건당국은 밀려드는 검체 조사에 안간힘을 쏟고 있습니다. 밤새 추가 감염자가 발생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목포에서도 전남 지역 25번째 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난달 30일 우즈베키스탄에서 인천국제공항으로 입국한 뒤 KTX 해외 입국자 전용 칸을 이용해 목포역에 도착한 30대가 전남 보건환경연구원으로부터 양성 판정을 받아 강진의료원에 이송 격리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남 25번 확진자는 현재 별다른 증상이 없는 상태로 전해졌습니다. 한편 전라남도는 지난 4월 1일부터 해외 입국자를 대상으로 임시검사시설에서 전원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총 3,600여 명이 입소해 6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습니다. 내국인들이 업에 종사하기를 꺼리고 어촌도 고령화되면서 그 빈자리를 외국인 노동자들이 채우고 있는 실정인데요.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입국이 어려워지다 보니 어촌 지역이 유례없는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강서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여수시 돌산 인근 해상의 굴양식장. 어민이 홀로 양식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보통은 2인 1조로 함께 작업하지만 선원을 구하지 못해 혼자 바다로 나선 겁니다. 코로나 확산 이후로 이처럼 어촌에서는 선원을 구하지 못해 홀로 조업하는 경우가 늘고 있습니다. 피치 못할 때에는 가족을 동원해 작업하기도 하지만 앞으로 다가올 수확철이 더 걱정입니다. 수확철 들어가면 내국인도 마찬가지고 외국인도 많이 필요하거든요. 그런데 코로나 때문에 구할 수가 없어서 지금 걱정이 많이 됩니다. 지금.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항공편이 축소돼 외국인 노동자들이 입국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외국 인력에 의존하던 어촌 마을은 어느 때보다 큰 구인난을 겪고 있습니다. 올해 입국이 예정된 외국인 근로자 수는 4만 4천여 명이지만 코로나로 대부분이 입국하지 못했다는 게 고용노동부의 설명입니다. 거의 못 들어왔다고 보시면 돼요. 전혀 안 들어왔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특히 소수라. 구인난으로 작업이 지연돼 발생하는 경제적 피해는 물론 어민들의 나홀로 조업 감행으로 인한 안전사고의 위험도 우려되는 상황입니다. 힘들어도 이제
어쩔 수 없이 혼자라도 열심히 해야죠. 뭐. 방법이 없으니까요.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외국인 노동자에 의존하던 어촌 마을이 인력난의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MBC 뉴스 강서영입니다. 여수 지역 제조업체들의 올해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에 따르면 관내 186개 제조업체를 대상으로 조사한 3분기 기업 경기 전망 지수는 58로 조사가 시작된 이후 가장 낮은 수치를 보였고 석유화학 연관업종의 경우에는 이보다 낮은 51.3에 그쳤습니다. 여수 상공회의소는 코로나 사태가 장기화하면서 내수와 수출 부진으로 기업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경제 회복을 위한 투자 소비 활성화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검찰이 박병종 전 고흥군수를 상대로 청구한 사전 구속영장이 오늘 기각됐습니다.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인데 검찰이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입니다. 2015년 고흥 수변 노을공원 조성 사업 당시 건설사에 이득을 주기 위해 3억 5천만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초래하고 공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흥군의 전 공무원들은 모두 3명. 광주지법 순천지원은 지난 1월 전 간부 공무원 A씨에게 징역 3년을 또 다른 공무원 2명에게는 집행유예와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습니다. 검찰은 박병종 전 고흥군수가 이들과 공모한 것으로 보고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검찰의 사전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했습니다. 검찰이 영장을 청구한 건 최근 열린 2심 재판에서 A씨가 변호사에게 박 전 군수의 지시가 있었다고 진술했기 때문으로 추정됩니다. 사전 구속영장은 통상적으로 범죄 혐의가 확실하지만 체포하지 못한 피해자를 상대로 청구됩니다. 그만큼 검찰은 박병종 전 군수의 혐의가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건데 법원은 범죄 혐의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고 도망이나 증거인멸의 염려에 대한 소명도 부족하다며 영장을 기각했습니다. 한편 영장 실질 심사를 받기 위해 법원에 출두한 박병종 전 고흥 군수는 불쾌한 심경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하실 말씀 있으신가요? 하실 말씀. 뭔 말씀? 박 전 군수의 직권 남용 혐의를 입증할 뚜렷한 증거가 나오지 않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영장 기각에도 불구하고 수사를 계속 이어갈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전국 각지에서 모인 500여 명의 시청자들이 KBS 지역방송국 폐쇄를 저지하기 위해 상경 집회를 벌였습니다. KBS 지역방송국 폐쇄 반대 전국행동은 오늘 여의도 KBS 청사와 청와대 앞에서 집회를 열어 지역방송국 폐쇄는 지방분권 정책에 역행하는 처사이며 공영방송 고유 기능도 포기하는 결정이라고 규탄하고 나섰습니다. 전국행동은 또 현재 KBS 본사가 방송통신위원회에 순천과 목포, 진주 등 7개 지역방송국의 TV방송 허가권을 반납하고 있다며 폐쇄 작업을 철회하고 9시 로컬 뉴스를 살려내라고 주장했습니다. 순천 청암대학교 해직 교수 2명이 6년 만에 복직 결정을 받았습니다. 청암학원은 지난 2014년 해임된 뒤 감봉과 파면, 해임 등 6차례 징계로 인해 복직하지 못했던 청암대학교 교수 2명에게 오늘 복직 통지서를 전달했습니다. 법인의 복직 결정은 교원소청 심사위원회의 권고에 따른 것이며 교육부는 교원 소청 결과를 이행하지 않는 사립학교 법인의 경우 이사 선임 요청을 승인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습니다. 네, 오늘이 전남도의회 후반기 일정 첫날이었는데요. 본회의장에서 의원들 간의 감정적인 고성이 난무했습니다. 의원들의 상임위원회 배치를 놓고 말썽이 생기면서 원구성에 나선 첫 본회의부터 파행이 빚어졌습니다. 네, 벌성사나운 모습들이 인터넷을 타고 전 도민에게 생중계됐습니다. 양현승 기자입니다. 전남도의회 후반기 첫 본회의. 당초 오전 10시에 시작됐어야 했지만 50분가량 지연되면서 쉽지 않은 회의를 예고했습니다. 6개 상임위원회 위원과 의회 운영위원회 위원 그리고 예산결산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곧바로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안에 대한 불만이 터졌습니다. 의원들이 희망하는 상임위원회와 무관하게 의장단이 임의대로 배치했다는 겁니다. 후반기 의장 선거를 치르고 난 뒤 해소되지 않은 앙금까지 노출됐습니다. 지금 의장님 반대편에서 했던 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 2명, 또 기타 상임위원장을 다 몰아놨어요. 이걸 합당한 겁니까? 급기야 의장과 의원의 입씨름까지 벌어졌고 상임위원 선제를 어떻게 한다고요? 방금 읽으신 대로 선임했어요? 이명수 의원님. 네? 이명수 의원님. 뭐요? 그 말씀 그렇게 하시면 되겠어요? 잇따라 의사진행 발언을 신청한 의원들의 고함이 본회의장에 울렸습니다. 이렇게 하려면 그럴 이유가 없습니다. 의장님 마음대로 하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무시해도 됩니까? 이게 의원들하고 합의하고 소통하고 이게 열린 기회입니까? 회의를 거쳐서 조금은 완벽하지 않지만은 한 80-90% 만족하는 수준에서 김한종 의장이 의원들의 양해를 구했지만 일부 의원들의 강한 반발에 의사봉을 쥔 첫날부터 진땀을 빼야 했습니다. 30분간 정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남도의회는 가까스로 후반기 원 구성을 마쳤지만 지연과 파행, 고성 등 볼썽 사나운 첫 회의 모습은 인터넷을 통해 생중계됐습니다. MBC 뉴스 양혜승입니다. 네, 순천시의회는 오늘 제243회 임시회를 열고 제8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의장에 3선의 허유인 의원을 선출했습니다. 당초 허유인, 이봉남 두 의원이 의장 선거 후보로 등록했지만 투표 직전 이봉남 의원이 후보직을 사퇴했으며 단독 후보로 나선 허 의원은 재적 의원 24명 가운데 22표를 얻어 의장에 선출됐습니다. 부의장은 박계수 의원이 선출됐으며 상임위 위원장은 내일 선출됩니다. 여수시가 제작한 5번째 웹드라마인 호전몽이 국제 웹영화제인 서울 웹페스트 수상 후보에 올랐습니다. 여수 지역 주요 관광지를 배경으로 제작된 호전몽은 시간 여행과 우정 등을 주제로 하고 있으며 베스트 드라마상을 포함한 4개 부문 후보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심사 결과는 다음 달 22일 온라인 생방송을 통해 발표됩니다. 순천시와 교육청, 시민사회단체가 지역 교육 공동체를 발전시키기 위해 머리를 맞대고 나섰습니다. 순천시와 순천교육지원청, 순천풀뿌리 교육자치협력센터 등은 오늘 동천 마을교육과정 TF가 지난 8개월 동안 관내 초등학교 3, 4학년들을 상대로 진행해온 교육과정 내용을 공유했습니다.